네, 안녕하세요. 두루고등학교 교사 김재균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의 2회 중에서 학생부 교과 및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선생님은 그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위주 전형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표준 대입 전형 체계례가 있는데요. 수시에는 4가지가 있고 정시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빨간 글씨를 보시면 수시에 학생부 교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논술 위주 전형, 그다음에 실기 위주가 있고요. 정시에는 수능 위주와 실기 위주가 전형이 있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이고요. 종합 전형은 입학사정관에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그다음 면접 등을 통해서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와 종합, 논술, 그리고 수능에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대입 주요 전형의 특징을 이렇게 4가지로 볼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 저는 왼쪽에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학생부 위주 전형의 모집 인원의 변화를 보시겠는데요. 수시 전체는 빨간 글씨를 보면 10,000명 정도 증가를 했고요. 작년에 비해서. 거기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 종합도 이렇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수시 모집 인원 전체의 78%를 뽑고 있고요. 수시 모집 인원 중에 약 86.8%를 학생부 교과 및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전형 유형에 따라서 모집 인원의 증감을 보시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더 많이 선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도권에서 좀 더 많이 선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표로 보면은 교과 전형은 수도권에서는 32.5%, 종합 전형은 45.5%이고요. 비수도권에서는 종합 전형이 22.8%이고 교과 전형이 67.7% 뽑고 있습니다. 즉 수도권으로 진학을 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하다 보면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볼 필요성이 있는데, 대표적인 정보 사이트가 대학 어디가라는 대입 정보 포털에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메뉴에 보시면 진로 정보, 대학, 성적의 분석, 상담, 그리고 밑에 보면 대입 상담, 전화 상담, 그리고 이제 온라인 상담 같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셔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많은 정보를 여기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크게 5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성적은 50% 이상을 반영하는 전형이다. 두 번째, 대학별 교과 성적 반영 방법 확인이 필요하다. 세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은 크게 지역균형 전형, 지역인재 전형, 일반 전형이 있다. 네 번째, 중복 합격자가 많아서 수능률이 높고, 5번째, 무엇보다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중요하다. 이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50%가 아닌 60% 또는 100%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을 텐데요. 이거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학생부 100% 중에서 교과를 100%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교과, 비교과, 특히 출결 봉사를 합쳐서 하는 전형도 있고, 교과 전형에 면접을 추구하는 전형도 있고, 교과 전형에 서류를 보는 전형도 있습니다. 교과를 100% 전형하는 대학은 덕성여대, 동덕여대 등 많은 대학들이 있고요. 이러한 대학들은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미적용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높을 수 있습니다. 교과와 비교과를 하는 대학은 경기대, 중앙대 등이 있는데요. 출결과 봉사활동 시간을 정량화해서 반영을 하고, 대신 그 출결 및 봉사의 실질적 영향은 낮은 편입니다. 교과 성적과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강원대, 고려대, 약학대학 등 약학과도 있는데, 그 면접 같은 경우는 대학의 특성 또는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면접 형태가 다양하고, 교과 성적이 비슷한 지원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면접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와 서류를 같이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학 등이 있으며 교과 성적은 그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서류 같은 경우는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 그리고 진로 과목의 선택, 창체 같은 경우, 세특 같은 경우를 정성평가를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대학별 교과 성적 반영 방법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용인데요. 반영하는 교과, 반영하는 비율,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첫 번째, 학년별 반영 비율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대학은 학년별 반영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대학도 대부분이지만 1학년, 2학년, 3학년을 20대, 40대, 40으로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30, 30, 40 이렇게 반영하는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과별 반영 방법이 또 다른데요. 대부분의 대학은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들, 그리고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대부분 반영하지만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러한 대학들은 그런 거 관계없이 전 교과 모든 과목을 반영합니다. 제2외 국어라든가 그다음에 기술과정이라든가 이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하는 대학들이고요. 어떤 대학들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한문까지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서강대, 이화여대, 건국대, 한양대들이 이러한 대학들이고요. 또 나머지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방법도 다른데요. 물론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전국 174개 대학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92개 대학이니까 반영하지 않은 대학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지 또 어떻게 반영하는지 알아보는 건 필수인데요. 조금 세부적으로 보기 위해서 수도권만 조금 정리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보면은 성취도에 따른 환산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단순하게 A 등급이면 몇 점, B 등급이면 몇 점 이런 식으로 하는 대학도 있지만 성취도별 비율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려대, 서강대가 있는데요. A 등급을 받은 비율이 70% 또는 30% 다를 수 있는데 그 반영 비율에 따라서도 점수를 차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성평가를 하는 대학도 있고요. 진로 과목을 정성평가한다 하면 그 모집 단위에 지원했을 때 그거와 유사한 진로 과목을 들었는지 아니면 유불리에 따라서 일부러 피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정성평가이고요. 또 역시 많은 대학들은 미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학생부 교과 또는 비율 이런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 개인이 이러한 것을 모두 고려해서 점수를 산출하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움을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를 하시면 내신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맨 위에 마이 페이지를 클릭하시고 성적 관리를 클릭하시고 학생부 성적 관리에 들어가시면 본인의 내신 성적을 입력할 수 있고요. 여기 들어가면 본인의 대학별 환산 점수 그리고 교과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크게 지역균형 전형, 지역인재 전형 그리고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것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의 소재 대학들이 2022학년도부터는 10% 이상 선발 인원을 지역균형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대체적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의 성격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발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지역균형 선발 전형 실시한 대학들이 많이 확대가 되었고 따라서 경쟁률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경쟁률이 상승하게 되면 내신 성적 입학 결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 40개 대학에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실시하고 있고 그중 29개 대학은 학생부를 100% 반영하며 25개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마다 학교장 추천 인원의 차이가 있으니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대학별 그리고 작년 올해 인원의 변화 또는 추천 기준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명을 보시면 지역균형 전형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대학마다 고유의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KU 지역균형, 경희대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고려대 같은 학교 추천 이렇게 다양한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명칭은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대학마다 다른 명칭이니까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국대를 먼저 보시면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도 작년에 비해서 변함이 없고요. 다만 건국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 같은 경우는 그해 입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수능 체제가 폐지가 되면 수능에 부담이 덜했던 그런 학생들은 더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유념을 해야 될 것은 그 추천 기준 인원이 조금씩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경희대 같은 경우도 인문 둘, 자연 셋, 예체능 1명에서 5%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약 200명 정도 됐다면 10명 정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작년보다 늘어났다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도 계열별 4명 조금 늘어났고요. 서울시립대도 늘어났고 성균관대도 역시 추천 기준이 4%에서 10%로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 중에서도 중앙대 같은 경우를 보셔도 10명에서 20명 늘어났고요. 홍익대도 5명에서 10명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각 학교의 학교장 추천 전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고요. 최대 몇 개의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보셔서 지원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살펴보면요. 서울 지역 15개 대학 같은 경우에 2021년에서 2022년 작년입니다. 경우에 약 1,700명 정도 늘어났고 늘어남에 따라 경쟁률도 전년 대비 4.9%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위권 대학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4.1% 증가를 했고요. 증가하게 되면 경쟁률의 상승은 당연히 입시 결과의 변화를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대학별로 그리고 2021년, 22년을 좀 비교해 보시면요. 경쟁률 같은 경우 빨간색 표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왔을 때 모집 인원이 조금씩 이렇게 줄었는데요. 그것은 정시 모집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에 수시 모집 인원이 조금씩 줄어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 건국대 하나의 대학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2021년에는 KU 학교 추천이라고 이러한 명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KU 지역균형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성향은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게 학교 추천에 지원했던 그러한 지원 풀은 지역균형 지원했을 것이고요. 역시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과 계열도 마찬가지고요. 경쟁 역시 대폭 상승했을 것이고 올해도 이 정도 경쟁률은 아마 비슷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아닌 학생부 교과 전형도 있습니다. 그러한 대학들은 지금 주어진 이러한 표와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지방에 있는 학생들에게 약간 유리하게 설계된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많이 지원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인재 선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선발 전형이라는 것은 지역의 인재들이 속한 지역 내 대학 진학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전형이므로 전체 모집 인원 중에서 일정 비율을 선발하는 전형인데요. 2014년부터 도입을 했고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작년 2021년에 보도자료를 보시면 지방대 의, 이학, 간호계열 및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무적으로 뽑아야 되는데요. 학부과정의 의학계열은 40%, 간호계열은 30%를 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고등학교를 입학과 졸업을 하면 지원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수도권이 아닌 중학교 때부터 입학을 하고 졸업을 이수를 해야 지원하는 걸로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을 다시 한번 비교를 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이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지역균형 전형을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지역인재 전형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이 가능한데요. 단 해당 지역에 속했을 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해당 지역이라 하면 6개 권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충청권, 호남권을 비롯한 6개 권역이고 저희 세종이 속해 있는 충청권을 보시면 세종, 대전, 충남, 충북 이렇게 묶어서 충청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표는 의무적으로 뽑아야 되는 의학계열과 간호계열의 비율입니다. 2022학년도 충남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지역 인재와 일반 전형을 비교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입학처에서 가지고 와서 비교하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의 최종 등록자, 최초 합격자가 아닌 최종 등록자의 평균 등급을 보시면 이렇게 차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역 인재 전형은 일반 전형보다 인원을 적게 뽑습니다. 하지만 지역 인재는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아이들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일반 전형은 반면 인원을 조금 더 많이 뽑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고려해 가면서 무조건 지역 인재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 내신 등급의 입시 결과가 매년 비슷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자기의 지원 가능성을 높은 곳을 생각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 합격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3개 많으면 4개도 이렇게 합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곳에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지원하는 3개, 4개 지원하다 보니까 하나만 지원하다 보니까 충원율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으로 충원율이 높은데요. 또 세종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충남대 입시 결과를 가져와 봤는데요. 일반 전형입니다. 이것도 역시 교과 전형인데요. 최초 모집 인원이 6명이었는데 후보 8번까지 합격했습니다. 즉 6명의 학생이 다 등록하지 않고 8번까지 합격했으니까 또 6명 그리고 2명 더 합격한 거죠. 영어영문학과 같은 경우도 11명의 모집이 있었는데 충원 합격으로는 15명이니까 최초 합격 학생 역시 다 이 학교 충남대학교에 지원하지 않았고요. 또 후보 11번까지 아닌 15번까지 합격했으니까 또 앞에 있는 4명 정도는 또 다른 학교를 갔겠네요. 이런 식으로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 인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국어국문학과 12명 모집이었는데 후보 12번까지 합격했습니다. 이런 경우로 저희가 충원율 100%라고 말하는데요. 모집 인원이 10명이었는데 후보가 10명 다 합격하면 100%. 그러다 보니까 영어영문학과 같은 경우는 24명이 있는데 후보가 42번이니까 100%가 훨씬 넘는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충남대는 프리즘 인재전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에 비해서 후보 합격한 수가 굉장히 교과 전형보다는 훨씬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교과 일반 전형 충남대 같은 경우 내신 성적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걸 보시면 그렇게 크게 성적이 차이 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조금 차이가 좀 있네라고 생각도 들 수 있지만 대부분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 교과 전형,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지원자들이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전년도 입시 결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계열에도 유사한 그러한 성향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학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를 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볼 수 있지만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학 어디가 대입정보 포털에 보시면 대입정보센터 그리고 대학별 입시 정보 그리고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를 보시면 대학별로 발표한 입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입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은 학교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세종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는 곳 서울을 보시면 56%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대전, 충남, 세종은 37.5%, 충북은 25%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같은 경우 대전, 세종, 충북, 충청권 같은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비율이 적어서 적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대학들은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몇 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작년 세종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 그러한 대학들입니다. 건국대, 중앙대, 동국대, 경희대 대학들 위주로 좀 보시면요. KU 지역균형, 지역균형 발전, 즉 지역균형 전형이 있고요. 건국대 같은 경우는 교과 72고 소료를 30%, 중앙대 같은 경우는 교과가 90%, 출결 10%,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교과 100%. 즉 교과 전형은 교과를 50% 이상 반영하기 때문에 그 이에 서류라든가 출결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전형에 포함시키는 그러한 대학들입니다. 모집 인원은 보통 이렇게 돼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 건국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폐지가 되는 경우이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인문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개 이 4개 중에서 3개 합 7 이내를 들어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을 하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인데요. 수학은 미적분이나 기하 여기에서만 반영하고요. 영어 있고요. 그리고 탐구는 과탐에서만, 사회탐구는 안 됩니다. 과탐에서만 1개 반영해서 총 4가지 영역 중에서 3개 합 7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밑에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는 탐구를 특히 과탐을 2개를 반영해서 평균을 내는 대학들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이러한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니 본인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이런 여부도 지원하는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권 그리고 세종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이 대학에 지원하는 대학들인데요. 충남대, 충북대, 공주대를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충남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반 전형 지역 인재가 있고요. 충북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가 있고 공주대는 일반 전형 지역 인재가 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 말씀드렸지만 세종, 충남, 충북, 대전권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일반 전형은 그 이외에 대학 지역에서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인재가 조금 유리할 수 있겠지만 모집 인원에 역시 2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 인재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형 방법으로는 교과가 100이 있고요. 공주대 같은 경우는 교과 90에 출결 10이네요. 물론 이제 사범대나 예체능은 또 다른 전형 방법이 조금 다르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시면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그리고 탐구는 2개 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탐구라고 하는 것은 사회탐구, 과학탐구 다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3개 합 11이고요. 자연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국어는 반영하지 않네요. 수학, 영어 그리고 과탐 2개 평균해서 3개 합 12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는 모집 대학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표는 다 적지는 못했습니다. 모집 대학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잘 확인하셔서 모집 요강을 잘 확인하셔서 지원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 대비 전략으로는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학생부 교과 성적을 잘 받으려면 당연히 학교 생활에 충실을 해야겠죠. 두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는지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돼 있다면 어느 정도 기준이 돼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대학별로 교과 반영이라든가 반영 비율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내신 성적만 100으로 반영하지 않고 때로는 서류 또는 면접을 같이 반영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전략이 있는데요. 앞에서 했던 얘기 또 다시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대학별 전형 결과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 충족 가능성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대학
걔는 내신 성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환산 점수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환산했을 때 어느 대학이 유리한지 거기에 따른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하셔야 되고요.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 지방 학생들이 수도권에 지원하기 용이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본인은 그런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지, 또 학교에서는 학교장 추천 전형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 가능 대학을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학별 전형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면접 서류가 준비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 또한 확인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도 더 많은 정보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를 보셔도 되고요. 대학별 입학 홈페이지에 들어간 모집 요강이 있으니 더 세세히 확인하셔도 되고, 특히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문의를 해보면 또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니까 그렇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